디지털 벌통 모니터링에 대한 전기 어댑터를 꼽아주는 게 위치를 여기 다 해주시고 꽂아줘요. 네. 꽂고 네. 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이 끝인데 카메라 각도를 그럼 먼저 봐야 되거든요. 디지털 에그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 세팅은 돼 있고 전원을 누르시고 지금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녹색으로 바뀌면은 정상 작동 중인 거고요. 현재는 이제 통신망 그 연결 신호를 찾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노트북 상에서도 그 KT 에그가 와이파이 망에 잡혀 있는 게 지금 보이고요. 그 동봉해 주시는 매뉴얼에 보시면은 기본 이쪽 매뉴얼에 보시면은 초기 설정 비밀번호가 변경 않고 보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이 키값을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시면 에그가 입장이 가능하고요. 아, 이건 나중에 이거 한번 이거 설명서 잘 알아야 되겠네.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서. 시리얼 메뉴에 있는 매뉴얼을 보시고 해당 키값을 비밀번호에 두시면은 인터넷이 연결된 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해당 노트북에 VNC 뷰어를 깔아 가지고 장비 설정할 때 주고받는 데이터를 이 VNC 뷰어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해서 확인하고요. 이 방법은 좀 추천을 안 드리긴 합니다. 현재 노트북에 램 포트가 없어 가지고 USB 단말에 해당 정보를 직접 수정해서 해당 디지털 벌통에 그 데이터를 심으려고 하고요. 와이파이 제이슨 wifi.json 파일을 눌러서 내부 내용에서 와이파이 모드를 STA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와이파이 스테이션으로 연결되는 거고, AP 모드로 변경을 해줘서 장비가 직접 AP 모드로 동작하게끔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네, 이러면 됐고, 이제 다시 장비에다가 처음부터 꽂아놓으면 이러고 조금 한 3분, 4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이 디지털 벌통 모니터링 이 장비가 이제 AP 모드로 작동하는 거죠? 네, AP 모드로 작동하는데 그 이제 재부팅 같은 그 상황이 있어야 돼가지고 한 3, 4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AP 모드 동작을 최종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로 연결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연결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지금 화면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이 스마트비 이 AA000004가 지금 이 해당 장비의 그 SSID인데,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하시고,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wifi.json에 있는 그 wifi_ap
PWD 거기에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 기본 값은 1, 2, 3, 4, 5, 6, 7, 8입니다. 네, 이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장비 이제 여기다가 접속이 됐고요. 이거를 핸드폰 VNC 뷰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192.168.50.1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다 검색창에다가 검색창 맞나? 죄송한데 여기 있네.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접속하고자 하는 그 IP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장비의 IP 같은 경우에는 192.168.50.1입니다. 그래서 192.168.50.1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다음에서 커넥트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창이 뜰 건데 계속 커넥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뭐 알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VNC 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할 건데 카메라가 이 입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 카메라가 입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카메라를 먼저 지금 할 거는 카메라 앵글 작업하는 거고 이렇게 준비물들이 이런 3D 제품과 카메라, 나사, 그리고 이제 이 앵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3D 제품을 이 카메라 이제 이 틈을 벌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우고 최대한 밀착시켜서 닫아줍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 구멍 여기 맞춰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앵글에다가 이렇게 여기 사이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거기 앵글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그리고 이제 앵글의 이제 구멍과 카메라의 구멍이 이제 모두 일치되도록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나사를 그 와셔가 껴진 나사를 조립을 해줍니다. 다음부터는 육각이 아니라 그냥 십자일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쪼여주시면은 쪼여서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결합이 된 거고요. 이제 이 세트가 이쪽에 이렇게 붙여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메라가 이 입구를 바라보게끔 그렇게 지금 조립이 될 예정입니다. 앵글에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걸 일단 스티커면을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입구 쪽을 바라보도록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자, 아까 그 VNC 뷰어로 접속했던 것처럼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노트북으로 하면 좀 더 낫긴 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VNC 뷰어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는데 아니면 그 노트북으로 보실까요? 어떠실까요? 노트북으로 여기 접속할 수 있거든요. 아니 나중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게 편하니까 지금 VNC 뷰어하고 맞추는 거죠. 네, 이걸 보면서 이게 중앙에 오도록 일단 그 카메라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축소가 되는구나. 이걸 VNC 뷰어를 이제
손가락으로 쪼여주시면은 축소가 되는데. VNC 찍을까요 이제? 네네네,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볼트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구멍이 가운데 위치했다면은 일단 아까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줄 겁니다. 지금은 양면 테이프로 붙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이제 동봉된 나사로 여기를 뚫어서 여기다가 이제 쪼여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이 아래 뚜껑에만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 구멍이 꿀벌로 뭐 지금 벌로 인식되는 그 현상이 있는데, 저거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를 까만 테이프 같은 거 테이프로 막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을 대충 막아주시면은 이제 여기 더 이상 벌로 인식이 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주셔서 하나 넣고, 드릴이 있어야 되는데, 조립은 조립은 다 됩니다. 카메라 조립은 다 됐고요. 큰 건 뭐죠? 이게 그 원래 가운데 얘가 껴져 있는데, 이 나사 들어올 때는 불편해서 그냥 제거를 하시는 게, 이거 그냥 좀 벌리면 제거 가능합니다. 다시 뭐 끼워주시는 거는 뭐 끼우셔도 되고 안 끼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뭐죠? 지금 이제 그 박스 구역 이제 카메라가 이제 다 조립이 됐으니까 케이스랑 그 ROI 박스라고 해서 벌 활동량 체크를 하는 박스를 그려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원격으로 접속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핸드폰처럼 스마트비 이 AP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건 유선으로 연결하면 바로 그냥 이 접속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기본은 1, 2, 3, 4, 5, 6, 7, 8입니다. 말씀해줘요. 네, 일단 인터넷 연결 안 되는 거는 정상이고요. 이 상태로 되면은 이제 연결은 된 겁니다. 접속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VNC 뷰어를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인데, 여기다가 똑같이 AP의 경우 192.168.50.1을 연결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유선 연결로 이더넷으로 그 장비와 직접적으로 물려서 할 경우에는 192.168.62.25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유선이 아니라 AP 연결이기 때문에 AP를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50.1로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고 무시하시고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게 됐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장비의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인데, 저희는 이거를 이 박스에 맞게끔 지금 이 화면에서 저희가 이 파란색 박스, 여기 안에 있는 파란색 박스 하나와 그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 박스를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벌통이 들어갔을 때 벌 입구에 딱 맞춰서 이제 박스 모양이 그려질 거고, 바깥쪽 박스는 그보다 좀 더 그냥 넓은 구역으로 이제 박스가 그려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작업은 벌통이 들어간 뒤에 이제 해야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벌통 작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박스 그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네. 혹시 센서들이 맞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템프 인사이드, 휴미드 인사이드 이런 값들이 999로 읽힌다면은 센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센서를 한번 교체해서 그 연결을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잘 잡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습도 센서가 있는데 지금 999로 잘 잡혀 있어서 센서 교체를 한번 진행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센서를
기존 센서를 제거를 해주시고, 이 안쪽에서 제일 오른쪽에 이제 온습도 센서 자리입니다. 전원 어댑터 바로 옆에 이 자리가 온습도 센서 자리입니다. 연결을 했고요. 다시 한번 값이 제대로 읽히는지. 지금 보시면 아까는 999로 읽히던 것들이 센서를 교체하니까 이제 29.5도에 정확하게 읽히는 것이 확인됐고요. 이 경우에는 아까 기존에 연결된 어떤 센서에 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니까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온습도 센서와 CO2 센서를 이 안쪽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그 CO2 센서 같은 경우는 이쪽을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끼우고 테이프 같은 것들로 이제 붙여서 마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습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사이로 꾹 눌러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작업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볼통을 집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가져가면 되죠. 발목 조심하시고요. 가만.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넣을 거라서 얘를 좀 평평한 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거 저 보라색 통을 지금 옮겨놓고 할까요? 여기다가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여기로 옮겨가지고 그 위에서 작업을 아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배고파서 그랬나? 열려 있는 줄 알았는데 밥을 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안에 한번 봐보면 안 돼? 어디? 이거 밥통 어떻게 생겼나? 아, 이건 설탕물인데. 네, 설탕물 그래. 구조가 어떻게 돼? 이 여기를 여기를 들면 돼. 아, 여기가 이것 때문에 무겁구만. 아, 이게 비닐 팩에 있구나. 네. 하면 여기 올라오고 이 빨아먹네. 네, 이것들이. 네. 오케이. 그럼 굶어 죽은 거네. 저 안에 죽은 그런 놈은. 것 같아요. 이게 밥통이 안 열려 있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작업하겠습니다. 나가기 아, 전에 관계. 네. 네. 그럼 뭐 별로 안 타니까. 내가 말벌 이렇게 큰 그냥 헬기 지나가는 소리 같은데 예. 그거한테 쏘이면 예. 바로 그냥 병원으로 가야 돼 그냥. 얘들도 말벌처럼 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엄청 크거든요, 말벌. 장수 말벌이라 하더라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아. 백년대 많아. 그거. 아, 이거 잠깐 저 쓰레기 한 번 더. 저거 하나면 보통 1년 가나? 저게. 저희 3개월인가 몇 3개월? 개월로 알고 있어요. 아, 저게. 지금 다시 작업할 게 지금 뭐죠? 네, 이 온습도 조용해졌네. 네? 벌들이 조용해졌어. 네, 가만히 냅두면 또 괜찮더라고요.
선은 이제 끼워 넣으시고 테이프로 대충만 고정을 해주시면은 그럼 내일 아침에 닦아? 이렇게 해도 돼. 자, 이 작업할 때는 주의를 하시고 아마 작업하시는 분들은 장갑 정도는 꼭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손을 넣다고. 자, 여기 같은 경우 시작 찍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CO2 센서 고정 중입니다. 얘가 잘라놨는데 잘라놓으면은 벌들이 틈으로 이렇게 계속 비집고 나와서 이 테이프로 그 틈들 다 막아주고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면 작업입니다. 벌들이 나오거든요. 저만 공격하는 저희는. 다시 지금 설명해 줄래요? 지금 이제 할 작업. 네, 이번엔 온습도 센서 작업인데요. 온습도 이 사이에 틈을 밀어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걸 먼저 하고 했었어요. 지금 이게 안 들어가서. 걸리면 들어가겠네. 자, 온습도 센서 같은 경우는 틈에다가 그냥 꾹 밀어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밀어 넣으신 다음에 고정이 됐으면은 여기도 얘네들이 틈을 타고 나올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좀 붙여주겠습니다. 테이프를. 이 온습도 센서가 붙은 쪽은 아무래도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벌이 되게 둔하게. 큐. 네. 설치가 끝났나요? 네, 이제 온습도 센서도 이제 밀어 넣으시고 테이프로 조금 밀어 넣은 틈들을 막아주시면은 이제 여기 내부 설치는 끝났고요. 이 벌통을 이제 여기 이제 케이스 안에 넣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설정만 끝내주시면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자, 파란색 케이스 같은 경우는 뚜껑 위쪽을 잡고 들면은 여기 빠지는데요. 자, 여기 안에다가 지금 이제 벌통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자, 여기다가 들어서 잘 내려놔 주시고요. 네, 두께를 덮어주겠습니다. 네, 여기 뒷면에 있는 이 홈에다가 케이블 안쪽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은 다 넣어주시고요. 이 온습도 센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저 틈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뒤에 홈에다가 맞춰주시고 여기 뚜껑을 닫아주고 잘 맞춰서 넣어주면 이제 끝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입구 이제 맞는 거 확인했고 다른 부분들 다 잘 됐을 거고요. 혹시 이쪽으로 와서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여기 뒷면에 보시면 홈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넣었던 온스토 센서들 이제 선이 이쪽으로 홈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이 메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벌통 파란색 벌통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측면에 달려있는 팬을 이제 연결할 건데요. 팬 같은 경우는 장비의 제일 왼쪽 인터페이스 두 개의 USB가 있는데 거기다 끼워주시면 돼요. 팬을 다 이제 장비에다가 이제 팬을 따로 아직 연결 안 했었는데 장비에다가 팬 USB를 다 연결했고요. 지금 이제 안에서 이제 내부 온도 조건이 너무 높아서 온스톤 센서에서 측정된 값이 높아서 지금 팬이 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팬이 돌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될 겁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그 설치 자체는 끝이고 이제 화면 조정, 그 화면 설정만 완료하시면은 네,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케이블들은 여기 보시면은 홈이 하나 있는데 홈에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어 주시면은 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구멍만 네, 이제 구멍을 열겠습니다. 이제 구멍 열면 이제 벌들이 활동을 시작할 텐데요. 이제 이걸 구멍까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VLC 비호상에서 그 이 카메라 화면에 맞춰서 박스들을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구멍 이제 열겠습니다.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왼쪽이네요, 왼쪽. 네, 이렇게 하면 구멍이 열렸습니다. 끝. 카메라 보시면 여기 모가지 쪽이 돌아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 입구 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제 세팅 값이 변경되지 않기 위해서는 카메라 고정이 필요한데요. 이 목 쪽에 보면은 볼처럼 해서 동그랗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순간접착제를 좀 흘려 넣어 줄 겁니다. 네, 순간접착제는 뭐 록타이트 401 같은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 사이에 있는데 여기다가 적당히 흘려 넣어주시면은 꼭 켜야지. 우선은 지금 이제 농가분 핸드폰을 받았고요. 지금 이 핸드폰의 케이스에는 구형으로 되어 있는 그 USB 포트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포트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신형 USB-C 타입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휴대폰에 데이터 접근 허용을 할지 말지 묻는데 이거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말버렸는데. 이건 안 찍으셔도 돼요. 지금 이쪽 농가분의 폰에는 지금 용량이 꽉 차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우선 용량을 정리를 했고요. 정리하고 나서 그 USB 케이블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내부 폰의 폴더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안드로이드 어플을 APK 파일을 그 데이터 파일을 옮기고요. 그러면 우선 PC에선 작업이 다 마치신 거고요. 요걸 닫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 케이블을 제거를 하시고 다음에 할 작업이 그 보안 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외부에서 실행할 APK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내 파일이라는 폴더에서 해당 APK를 실행할 수 있게 요거를 이 출처 허용으로 해주시고
이게 안드로이드나 그 버전마다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거 자체는 공통인데 그 갤럭시 버전마다 들어가는 위치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 버전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나는 이게 꽉 눌렀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실행을 허용한 다음에 내 파일로 가셔가지고 아까 비폼으로 해가지고 해당 파일을 옮겨놨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액세스를 허용할지 말지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걸 다 허용한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끊고 스타트. 지금 보시면은 해당 어플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우선은 열기를 실행하시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플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인 창이 나와 있습니다. 끊고 회원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요. 요 맨 밑에 여기 누르면 돼? 하고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회원가입을 했고 이 회원가입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비오 사무실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요. 승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로그인 버튼 눌러 보시겠어요? 이거? 예. 좀 이따 눌러? 지금요. 저기 맞을 겁니다. 첫 화면이 이렇게 됐나? 지금 첫 화면이 지금 이렇게 백지로 뜨는 게 맞고요. 지금 센서 데이터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자, 지금 이게 화면이 이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색 작은 박스와 이 겉에 좀 더 큰 박스를 이제 이 벌통에 맞게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파란색 박스는 여기 보시는 이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Q를, 알파벳 Q를 누르시면은 파일이 하나 뜨는데요. 스탑. 내일이 출하라 그러는데 잠자리가 많네. 네, 지금 이 박스 보시면 화면에 파란색 선으로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박스를 이 화면 설정 값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박스를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더 작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입구 기준으로 입구를 살짝 이제 덮을 만큼의 이제 사이즈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범위를 마우스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제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손가락. 이 작은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작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에 입구가 보이는데요. 입구를 조금 이렇게 덮을 만큼, 입구를 포함할 만큼의 이제 사이즈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이보다 더 큰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밑에만, 아래쪽만 너무 밑으로 길게 빠져 있어서 한 요 정도 사이즈의 박스로 이제 재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게 해줄 때, 자, 이 박스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쪽 꼭지점,
그리고 이쪽 꼭지점이, 네, 1번 이게 꼭지점 1이라고 치고 이게 꼭지점 2라고 치면은 꼭지점 1이 최소, 그러니까 미니멈 좌표고요. XY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꼭지점 2가 그 맥시멈 좌표 해가지고 이제 그 설정값에 가보시면은 min xy라고 있을 거고 max xy라고 있을 건데 그거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x가 250에 해당하고 y가 250에 y가 140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축이 x가 0입니다. 이쪽 축이 x가 0이고 이쪽 축이 y가 0이기 때문에 x에서 250이면 이쯤, 그리고 y에서 150이면 이쯤 해가지고 이 좌표 매칭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설정값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근데 이제 변경하실 때는 이거는 그 설치된 그 각도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박스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 직접 조금씩 어느 정도씩 얼추 맞춰 보시면서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Q를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Q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꺼지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 바탕화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바탕화면이 보일 건데요. 여기서 이쪽에 왼쪽 상단에 오드로이드 홈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거를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B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들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컨피규레이션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 중에서 system config._new.json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edit as administrator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하면은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올 건데 여기서의 비밀번호는 오드로이드입니다. ODROID입니다. ODROID 입력을 하고 Authenticate 버튼을 누르면은 파일이 열릴 겁니다. 네, 이렇게 파일이 열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 ROI 박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ROI 박스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이 안쪽에 있는 더 작은 박스의 그 좌표 값들이고요. 여기서 박스 2가 더 넓은 박스의 좌표 값들입니다. 그래서 min x, min y 이렇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max x, max y도 보이실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그 min x, y가 이쪽에 해당되는 좌표고요. max x, y가 그 박스에서의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이제 꼭지점에 해당하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임의로 지금 그 설정을 직접 해보시면서 맞춰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완전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몇 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맞춰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임의로 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화면 각도에 맞춰서 이 박스 값을 설정을 해본 다음에 그 화면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설정 값들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300 정도로 수정을 하고, 이 Y 값도 한 160 정도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할 때는 뭐 컨트롤 S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파일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네,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려고 하면요, 컨트롤 알트 T를 누릅니다. 자,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은 이렇게 터미널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 자, 여기서 CD 띄고 B 프로젝트, BEE PROJECT 가신 다음에 여기서 sudo sudo 띄고 점 슬래시 start start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또 비밀번호를 요구할 텐데 마찬가지로 오드로이드 ODROID 입력을 해주시고 실행을 하면은 이거는 자동 실행이 아니라 수동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 설정하실 때는 이 수동 실행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설정 값이 변경되면서 더 조그만한 박스가 이제 그려진 것이 확인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박스 값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좌표 값을 조정하면서 이 입구 쪽에 맞게끔 하나 작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큰 박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값을 설정해서 완성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세팅을 마쳤고요. 이렇게 지금 작은 박스는 이 정도 사이즈로 지금 이렇게 벌통 입구만 좀 커버를 할 수 있게끔 바꿨고요. 좀 더 넓은 사이즈는 한 이렇게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도록 바꿨는데, 이제 이게 이 더 넓은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여백은 더 주시는 게 그 양 모서리, 화면 모서리에서부터 이 정도씩 여백을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화면 세팅도 완료가 된 거고요. 근데 이 해당 값에 대해서는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저렇게 설정되어 있는 값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ROI 박스 1의 X 미니멈은 245, Y 미니멈이 205, 그리고 X 맥시멈이 410, Y 맥시멈이 290, 그리고 ROI 박스 두 번째 거, 더 넓은 박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X가 80, 미니멈 Y가 100, 맥시멈 X가 560, 맥시멈 Y가 3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정한 값인데, 이 값을 참조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카메라 확인 보시면서 그 꿀벌 입구와 벌통 입구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세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와이파이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갖고 온 이 에그에다가 이제 이 장비를 접속을 시켜가지고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AP 모드로 동작하고 있어서 저 장비 자체가 AP가 되어서 이 노트북에서 장비에 접속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장비가 이 에그에 접속하여서 에그에서 이제 그 스테이션 모드로 이제 동작을 하면서 장비가 이제 서버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디스커넥티드가 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테이션, 이 지금 단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게 커넥티드로 바뀌어서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IP 같은 경우도 이제 IP는 192.168.50.1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DHCP 이제 자동 받기로 돼서 IP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한번 해볼 건데, 그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장비에 있는 USB, 그 wifi.json 파일이 있는 USB를 뽑아와서 그 파일을 편집을 해도 되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비에 USB가 껴져 있어서 장비에서 그냥 바로 그냥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아까와 같은 생각에 이제 Q를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꺼집니다. 자, 프로그램이 꺼진 상태에서 이거 다시 가야겠다. 네, 지금 이게 장비에서 빼온 USB인데요. 이거 원래 장비에는 달려있는 USB인데 이 USB 안에 이제 wifi.json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지금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에 연결하면은요, 이제 여기 이렇게 파일을 뜨는데 여기서 wifi.json 이 파일을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해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이제 와이파이 모드를 AP로 바꿔놨었는데요. 이제 이 AP에서 이것을 스테이션 모드로 바꿔줄 건데, STA입니다. 네, 대문자 STA로 바꿔주시고, 이때 주의사항은 이 큰 따옴표나
네, 이 쌍따옴표나 이 콤마, 이 쉼표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 사이에 두 개의 쌍따옴표 사이에 이제 STA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스테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스테이션에 내가 접속하고자 할 와이파이 AP의 이 SSID와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SSID와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이번에는 이 에그에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에그의 SSID와 에그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스테이션으로 바꿔놨고, 이제 와이파이 여기서 스테이션 SSID는 저희가 이번에 연결할 KT 에그, 이제 SSID는 KT 에그 언더바 89D3이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mark@00011입니다. 자, 이렇게 다 바꿔주셨으면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USB를 이제 빼서 장비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USB를 제거를 하고요. 네, 이 세팅이 완료된 USB를 다시 장비에 꽂아줍니다. 장비에 꽂을 때는 3.0 포트, 파란색 USB 포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다 꽂고 이제 뚜껑까지 덮으면은, 네, 완료되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한 2-3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이제 얘가 그 에그에 접속을 해서 이제 동작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에그에 접속되었을 경우에 이제 서버에 데이터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